한국의 능력 부럽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600만 배럴을 더하면 8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유를 받는 나라가 없을 거라며 최우선 공급도 약속받았습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물량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UAE 내 대체 항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UAE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 한국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입니다. 기존 확보한 600만 배럴까지 더하면 총 2,4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 각서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해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던 게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연대의 뜻을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고 UAE 측은 전쟁 상황 중 특사를 파견한 데 감사를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 비서실장은 이란 드론 공격 여파로 현지 귀국편이 취소돼 제3국을 거쳐 무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험해서 걱정되었는데 잘하셨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다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공식적인 요청은 진행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 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도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면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급한 특사단이 에너지 공급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낭보를 전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당장 급한 이 원유와 나프타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급하게 확보한 양이 상당합니다. 대통령 특사단이 다녀온 곳은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의 자원 부국들입니다. 특사단은 사우디와 카자흐스탄, 오만에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기업에 배정했지만 선정 여부가 불투명했던 5천만 배럴부터 늦어도 5월까지 유조선에 실기로 했습니다. 비닐봉지, 페트병부터 일회용 주사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도 한 달치 수입량인 210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생산보다 이동이 더 문제인 상황을 고려해 원유와 나프타 모두 호르무즈 해협 대체 지역인 홍해 인근 등을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건너편에 있는 오만으로부터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휴전 소식에 현지에서 추진된 카타르 방문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대로 LNG 수출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불가항력을 선언했던 카타르 측으로부터 한국이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를 전 세계가 확인한 상황. 특사단은 산유국들과 함께 외부 저장시설 구축이나 우회 송유관 확보 등 여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죠? 나만 많은가? 그래도 우리가 회의 한 번 또 챙기는 거 한 번 더 하면 우리 전 국민의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중동 중앙아시아 4개국과 원유 2억 7,300만 배를 나프타 210만 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중앙아시아 4개국과 원유 2억 7,300만 배를 나프타 210만 톤을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는데 우리 비서실장에 많이 쓰였습니다.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에서 칭찬드립니다. 국내 수급 안정 그리고 경제 산업 피해 최소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 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벌써 12주기를 맞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잠시 풀리자 한 선박이 긴박하게 해협을 빠져나옵니다. 싱가포르 선사 소속 내비게이트 맥칼리스터호로 이란의 대체 항로인 라라크 섬을 지나왔습니다. 나프타 5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배가 탈출한 직후 해협은 다시 봉쇄됐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프랑스 선박에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중이던 지난 13일에도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몰타 선적의 오데사호로 해협 부근에서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항해해 정확한 출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17일 아랍에미리트 인근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겁니다. 오데사호의 목적지는 충남 대산항.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다음 달 8일 도착 예정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가 운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선박 26척은 고립돼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다는 소식마저 전해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들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많이 이제 전진 배치시켜놨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MBC와 메신저로 대화해온 선원은 트럼프가 종전 의지가 있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적선들은 현재 대부분 두바이 항구 쪽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서로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협이 다시 폐쇄되면서 2차 협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식량과 식수를 점검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해협 바로 인근이라고요. 선박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로 이어지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걸프 국가로 드나드는 선박들은 반드시 이 해역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해상에 대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거나 속도를 줄인 채 이동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는 선박들이 대기하거나 연료를 보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대 해안에는 대형 석유 저장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원유를 저장하고 보급하는 중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선박 움직임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기준 하루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한 척에 불과합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해역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이 호르무즈 통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선박의 통과 허가를 포함한 통제 권한을 이란이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 구상이 헌법에 근거한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됐고 군이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아지지 위원장은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적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협상 카드일 뿐 아니라 핵무기와 같은 미국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 인근의 모든 배가 듣는 공용 무전망에 다급한 구조 요청이 울려 퍼졌습니다. 15초가량의 무전에서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만 3차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글레이드호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의 무차별 총격에 공격 중지를 호소한 겁니다. 인근에서 무전을 들은 우리 국적 선박들은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MBC 취재진과 메신저로 연락이 닿은 우리 측 선원은 해협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피항해 숨을 죽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리지만 양측의 말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개방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가 다시 폐쇄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젯밤 늦게부터 이란 측의 강압적인 경고 방송이 다시 거세졌다며 우리 배 26척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